교직관 주제별 학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많은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2022년 기출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출제된 평가원 구상형 3번입니다. 교사의 SNS 활동에 대한 두 교사의 의견 중 자신의 의견과 가까운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또한 자신이 선택한 입장으로 인한 유의점을 학교 조직 문화의 관점에서 답변하시오. 교사 A,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교사의 SNS 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교사 B, 표현의 자유가 있더라도 교사의 SNS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이 문제를 보면 마치 이 MZ세대를 염두에 둔 듯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직업을 막론하고 SNS를 안 하는 20대를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교사라는 직업에 빗대어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적절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출제된 해에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본인도 당장 전부 다 SNS를 하고 있는데 왠지 이 질문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교사 B의 입장을 선택해야 될 것만 같고, 또 그렇게 하자니 아무리 교사라도 21세기에 너무 개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다양한 생각이 동시에 들어서 이 멘붕에 빠지기 쉬운 문제였습니다. 심층 면접 준비 열심히 해서 심층 면접 만점 받고 최종 합격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고 게시물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상 또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교사 B의 입장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교사 B인데 또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면 교사 A로 가야 합니다. 정말 까다로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죠. 저는 사실 지금까지 기출문제 중에서 이 문제를 가장 잘 낸 문제로 꼽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주제를 던져주는 문제가 교원 선발 시험에도 적합하고 변별을 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 답변을 구상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점은 심층 면접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나의 답변 실력인 거죠. 교사 A든 교사 B든 그 누구를 선택하든 만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관건은 자신의 논리 구조와 답변 구성 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직관 유형을 공부를 할 때 해당 문제가 출제된 핵심 배경이 무엇인지 그 주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제 속에서 쟁점을 파악하고 장단점을 정리를 하는 것이 다음에 와야 할 순서인 것이죠. 이것이 머릿속에 정리가 다 되어야 구상실에서 이 문제를 보았을 때 본질을 꿰뚫는 핵심이 파악되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깔끔하겠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학교 조직 문화의 관점에서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바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이 떠올랐습니다.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세 가지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명확하지 않은 목표. 두 번째, 불확실한 기술. 세 번째, 유동적 참여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살펴볼 때 학교는 대표적인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예시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교사마다 교육의 목표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성적을 강조할 수도 있고 누구는 창의력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교사마다 사용하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기술이 다르다는 의미죠. 누구는 전통적인 강의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누구는 프로젝트나 토론 기반 학습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교 내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매번 달라집니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안건에 따라서 달라질 뿐만 아니라 올해 참여했던 인원이 내년에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 인원이 유동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분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개인과 집단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즉 교사 개인은 학교라는 조직 속의 일부인가? 아니면 교사 개인이 모여서 학교라는 조직을 이루는가? 이것이 본질을 꿰뚫는 핵심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SNS 활용을 찬성한 교사 A는 개인 중심의 관점이고 SNS 활용을 반대한 교사 B는 집단 중심 관점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개인 중심 관점에서 교사의 SNS 활용 찬성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주장은 교사의 SNS 활용은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에서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 장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의적인 교육 방식 도입입니다. 교사는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흥미를 높이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습 주제에 관련된 짧은 영상을 SNS에 올려서 학생들이 집에서 복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또한 거꾸로 수업을 기획해서 학습 효과를
압박을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빠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SNS를 활용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학생들의 학업 지원에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접근성 향상입니다. 경제적 여건이나 시간 제약이 있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보충학습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교사의 SNS는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사실 누구나 예상이 가능합니다. SNS 활용 시 부적절한 게시물이나 학생과의 지나친 개인적인 소통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안 방안으로는 학교 차원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교사의 창의적 시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교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게시물을 게시하되 문제가 될 만한 내용에 대한 후속 검토와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편 입장인 교사 B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사 B는 집단 중심의 관점이죠. 그래서 핵심 주장은 교사의 SNS 활용은 집단적인 규범과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제한되어야 한다. 이것이 집단 중심 관점의 교사의 SNS 활용 핵심 주장입니다. 먼저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공동체 규범이 준수된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개인적으로 SNS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 전체의 이미지나 가치와 상충하는 콘텐츠가 게시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교사의 개인적 견해가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학교 전체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공동체 규범으로서 강조하면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장점이죠. 두 번째는 교육의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교사마다 각자의 소통 창구를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집단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과 형식이 일관성을 갖추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이는 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단점도 역시 예상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사의 창의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성을 위한 규제가 지나치면 오히려 교사의 창의력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집단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시대 변화에 불리한 대응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학교는 이러한 변화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만 고수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보안 방법으로는 대표 SNS 계정 운영이 있습니다. 학교는 SNS 활용을 무작정 금지하기보다는 집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용 계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창의적인 콘텐츠를 공유하면서도 집단의 규범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집단의 대표성을 잃지 않도록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직관 주제, 조직화된 무질서 속 개인과 집단 중시의 관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큰 주제 속에서 기출문제는 교사의 SNS 활용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번 연습 문제는 개인과 집단을 주제로 해서 다른 상황을 소재로 만들어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교직관은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로 실제 상황을 예시로 들면서 생각해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 혹시나 나중에 풀어보고 싶으신 분은 여기서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답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간략한 채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주제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공개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국어과 교과협의회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 대립이 발생하였다. 아래 두 교사의 입장 중 자신의 의견과 가까운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또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교사의 입장이 강조되어야 할 교육적 상황을 한 가지 제시하고 그 이유를 말하시오. 김교사. 같은 반에 들어가는 교사끼리 수업 방식을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수업을 듣는 학생의 입장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교사. 교사마다 전문성과 강점이 다르고 지금까지 수업을 해온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같은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더라도 개별 교사가 추구하는 대로 진행했으면 합니다.